미안합니다.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만.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온몸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둑질하고 미안하다고?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때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차림의 싱글맘 소민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할아버지가 가져가신 거. 이 작은 선택이 며칠 뒤 소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남 거창군에서 보고 계시는 박규돈 선생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소개해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푸드코트. 아침 햇살이 유리벽을 스치며 매대 위에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늘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박소민은 낡은 유니폼을 입은 채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피곤이 겹겹이 쌓인 얼굴은 늘 창백했고 손끝은 하루 종일 작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계산대 앞을 오가는 손님들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5살 딸 박다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 늘 장기침을 했고 또래보다 말이 느려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종이와 벽지, 장판 위에 끝없이 그림과 글씨를 남기곤 했습니다. 엄마가 보기엔 낙서처럼 보였지만 다은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쏟아내듯 몰두했습니다. 교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말했습니다. 환경이 안정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에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책감이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그를 올감했습니다. 푸드코트의 소란 속에서도 소민의 마음은 늘 집에 가 있었습니다. 다은이 오늘은 또 어디에 글씨를 썼을까? 어떤 그림을 남겼을까? 그 생각을 하면 웃음이 잠깐 피어났다가도 금세 다시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지켜낼 힘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다짐했습니다. 다은이만큼은 꼭 지켜내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고단한 하루는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푸드코트의 소음은 더욱 커지고 소민의 어깨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 냄새와 기름 튀는 소리, 종업원들의 짧은 외침이 뒤섞여 공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민은 계산대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들의 음식을 계산하고 잔돈을 건넸습니다. 입술 끝에 억지로 미소를 걸었지만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하며 주머니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잠깐의 틈을 내어 확인한 화면에는 숫자가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연체 알림 이번 달 이자 150만 원. 미납 씨 추가 연체료 발생. 그 문구는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그녀는 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강철수에게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병원비가 없으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하는 이자 30%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150만 원. 그 돈은 그녀가 한 달 동안 푸드코트에서 일하며 버는 월급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소민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빌렸을까? 하지만 스스로를 책망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이의 고열과 기침을 막기 위해서는 그때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족쇄가 될 줄은 알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루 종일 빚과 이자, 그리고 딸아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건넨 지폐를 놓칠 뻔하자 옆에서 일하던 동료 명자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소민아, 괜찮아? 오늘따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소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잠을 조금 설쳤나 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푸드코트 총괄 매니저 장성민이 다가왔습니다. 넓은 어깨와 비만한 몸집, 날카로운 눈빛이 직원들을 한눈에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박소민 씨, 어제 계산 맞게 했어? 장부 보니까 5천 원이 안 맞던데. 소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요? 분명히 확인했는데. 분명히 확인했는데 틀렸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번 달 급여에서 빼자. 말끝은 단호했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소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옆에서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변명이라도 해주려 했지만 성민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괜히 편 들지 마. 일은 일대로 하고 규칙은 지켜야지. 말끝마다 사람을 짓누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소민은 15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3, 4, 5 모여 국밥을 먹으러 갔지만 그녀는 작은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값을 아끼려 가장 싼 걸 골랐지만 목을 넘어가는 순간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생각은 자꾸만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은은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했을까? 혹시 또 종이에 그림을 그리다가 혼나지는 않았을까? 선생님은 늘 다은이의 그림을 집중력 부족이라 말했지만 소민은 그저 아이가 행복해 보였으면 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얼굴이 환히 빛났으니까요. 점심을 마친 후 다시 계산대로 돌아왔을 때 손님 한 명이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이거 뭐야? 우유 유통기한이 지났잖아. 손님의 손에 들린 팩에는 하루가 지난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소민은 당황해 손님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매니저 장성민이 달려왔습니다. 또야? 대체 몇 번째야? 어제 확인했을 땐 괜찮았는데. 변명하지 마. 이번 달 급여에서 또 5천 원 빼. 일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소민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10,000원이 잘려나간 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가 먹을 우유를 한 주는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성민이 떠나고 나자 명자가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소민아,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소민은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일을 그만두면 다은이는 어떻게 하지? 퇴근 시간 무렵 푸드코트 입구에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채 불량스러운 표정의 남자. 바로 강철수였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박소민 씨, 이번 달 이자 준비했겠지? 소민의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더 숨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애 굶기고 싶지 않으면 내일까지 준비해. 알았어? 그는 낮게 웃으며 소민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웃음에는 잔인한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소민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사람들 앞이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민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겨우 몇 장의 지폐와 동전뿐이었습니다. 내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은의 병원 진료비였습니다. 2만 원이 필요한데 손에 쥔 돈은 6천 원 남짓이었습니다. 다은은 방바닥에 엎드려 색연필로 장판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민은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은아, 또 그림 그리는구나.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낙서를 이어갔습니다. 엉뚱한 글씨와 그림들이 이어졌지만 아이의 표정만은 진지했습니다. 소민의 가슴은 저릿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은이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엄마의 눈에는 아이가 그저 특별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은이.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말과 함께 소민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소민의 가슴은 내내 불안으로 요동쳤습니다. 낡은 전등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벽에는 다은이 낮에 남긴 그림들이 어지럽게 번져 있었습니다. 별 모양, 알 수 없는 곡선, 삐뚤어진 글자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낙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소민의 눈에는 그저 아이의 호흡 같고 아이의 마음이 튀어나온 흔적 같았습니다. 다은은 작은 이불을 덮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지만 중간중간 가볍게 기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민은 조심스레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소민은 아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다은은 아직 아기였기에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 그러나 그 웃음은 이제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겨진 건 빚과 말이 느린 딸아이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홀로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홀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다짐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친정집도 시댁도 더 이상 기대할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소민이 학교 졸업하고 모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거동 불편한 중증 환자로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누구 하나 이 아이를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민은 더 악착같이 일해야 했습니다. 푸드코트 계산대에 서 있는 매일이 그녀에게는 전쟁 같은 하루였습니다. 다은은 그런 엄마의 고생을 알지 못한 채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늘 폐렴으로 번졌고 병원 침대에 누운 날이 많았습니다. 또래보다 말이 늦어 4살이 될 때까지 엄마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은을 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 말은 소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조차 걱정스레 말하곤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환경이 불안정하니까. 하지만 소민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괜찮아요. 조금 늦을 뿐이에요. 말끝마다 스스로를 다독이듯 했지만 집에 돌아와 홀로 있을 때는 늘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다은은 말은 느렸지만 손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종이를 주면 가득 채웠고 연필이 없으면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쓰듯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장판과 벽지, 심지어 냉장고 위에도 글씨와 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양은 엉망이었고 뜻도 알 수 없었지만 다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몰두했습니다. 소민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했지만 아이는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은의 세계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언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무언가 설명하려 애썼지만 말은 더뎌서 늘 반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손끝과 눈빛으로 전해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사채업자 강철수는 매주 그녀를 찾아왔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푸드코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소민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집에까지 들이닥쳐 문을 두드릴 때면 다은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울음은 소민의 심장을 짓밟는 망치 같았습니다. 푸드코트의 매니저 장성민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게 일상이었고 급여에서 이유 없는 차감을 반복했습니다. 소민은 늘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가계부를 펼치면 붉은 숫자만 가득했습니다. 빚은 줄어들지 않고 아이의 병원비는 늘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은은 여전히 사람들 눈에는 모자란 아이였습니다. 이 모든 현실이 소민의 어깨를 짓누르며 하루하루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민은 버텼습니다. 벽에 가득한 낙서를 볼 때마다 아이의 세상을 조금은 이해해보려 애썼습니다. 이건 다은이만의 언어일 거야. 언젠가는 알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푸드코트의 환한 불빛 뒤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고 그 그림자는 소민과 다은을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소민은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희망이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도 소민은 어김없이 푸드코트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몰려와 그녀는 기계처럼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건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허리는 곧 부러질 듯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고단함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식사를 하고 각자의 여행길에 오르기 바빴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푸드코트 한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채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띤 사내. 사채업자 강철수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소란스러운 시간대를 골라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궁지로 몰아세우는 걸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가 계산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굵은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툭툭 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박소민 씨, 오늘이 며칠인 줄 알아? 소민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자 나비빌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잊을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소민은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철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시간? 내가 나한테 빌린 게 얼마야? 500만 원이지? 이자만 150만 원이야. 애 굶기고 싶지 않으면 오늘 안으로 갖고 와.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릴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민의 귀는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발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그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철수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왜? 창피해? 내 꼴이 창피해야지.
싱글맘 주제의 빚도 못 갚고 그게 창피한 거야.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소민의 가슴을 깊게 베어냈습니다. 옆에서 계산을 돕던 동료 명자가 안타깝게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여기서는 이러시면 안 돼요. 조심스레 끼어들었지만 철수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손님? 내가 손님이지. 내가 낸 돈으로 이 여자가 겨우 숨쉬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소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절대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눈물을 보이면 사람들은 더 쉽게 그녀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푸드코트 매니저 장성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상황을 대충 파악하더니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사채 못 갚았어? 역시 문제 있는 직원인 줄 알았지. 소민은 충격에 숨이 막혔습니다. 동료들 앞, 손님들 앞에서 매니저까지 나서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제발. 여기서는. 소민이 간절히 말했지만 성민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조용히 해. 이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빚까지. 이런 직원은 푸드코트에 둘 이유가 없지. 순간 소민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해. 제발. 그러나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소민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까지 안 갚으면 너뿐 아니라 내 딸도 무슨 꼴을 당할지 몰라. 잘 새겨들어. 그 말은 저주처럼 남아 그녀의 귓가에 깊게 박혔습니다. 철수가 떠난 뒤에도 푸드코트의 소음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민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마치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가슴은 쪼개질 듯 두근거렸고 손끝은 감각조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겨우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님이 내민 지폐를 받아들고 기계적으로 잔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숫자는 흐릿했고 계산은 자꾸만 꼬였습니다. 거스름돈이 틀렸잖아요. 손님의 목소리에 또다시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소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푸드코트에서의 모욕은 아직도 온몸에 남아 있었고 강철수의 협박은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둡고 긴 터미널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벽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돌아왔을 때 다은은 장판 위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모자라자 바닥 전체를 캔버스 삼아 형체 없는 곡선과 알 수 없는 글자들을 잔뜩 남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몰두한 나머지 엄마가 들어온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민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당한 모욕과 협박이 아니라 아이의 그림에 집중하는 저 표정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은은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엄마인 그녀조차 그 뜻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 비록 사람들은 다은을 부족하다 했지만 소민의 눈에는 아이가 더 넓은 세계를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은이.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무도 널 뺏어갈 수 없어.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는 차가운 현실이 여전히 무겁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민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잔인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소민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어냈지만 지워지지 않는 그늘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칼을 대충 묶고 낡은 유니폼을 걸쳐 입은 뒤 다시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푸드코트의 소음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더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손님들의 짧은 불평까지 모든 게 귀에 더 크게 울렸습니다. 소민은 계산대에 앉아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어제의 모욕이 온몸에 각인된 듯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장성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항상 기세등등했고 직원들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늘 멸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박소민 씨, 오늘은 손님 많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어제 같은 실수 또 하면 이번엔 진짜 가만 안 둔다.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울려 퍼져 다른 직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했습니다. 소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이미 다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소민아, 너무 기죽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소민은 그 말에조차 눈물이 날 뻔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눈물도 감정도 모두 삼켜야 한다는 것을.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손님이 몰아쳐 계산대는 쉴 틈이 없었고 소민은 기계처럼 반복된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에 잡히는 돈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손님이 놀라 묻자 소민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그러나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난밤의 불면, 오랜 굶주림, 그리고 강철수의 협박까지 모든 게 겹쳐져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민은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지 못하면 내일의 다은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매니저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장성민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도 내 얼굴 보니까 금방 쓰러질 것 같네. 이런 상태로 무슨 일을 해? 소민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은이가 아파서 제가 꼭. 다은이? 내 사정은 관심 없어. 회사는 성과로 말하는 거야. 다음에 또 실수하면 그냥 나가. 그 말은 예고장이었습니다. 소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로도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꾹 삼키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은은 벽지에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크레파스로 그린 나무 옆에 삐뚤빼뚤한 글자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뜻은 알 수 없었지만 다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소민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다은아, 오늘은 뭐 그렸어? 아이는 서툰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마, 나무, 햇, 살. 말은 느렸지만 확실히 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민의 가슴은 순간 저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밖에서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쿵, 쇠망치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은은 놀라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소민은 아이를 안아 품에 숨겼습니다. 문 밖에서 강철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소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오늘까진 돈 가져오라 했지?
소민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은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안 갚으면 내 딸 고아원 보내버린다. 알아들어? 그 협박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집안 공기를 갈랐습니다. 소민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강철수는 욕설을 내뱉고 발길로 문을 차더니 결국 떠났습니다. 문이 잠잠해졌을 때 다은은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가지마. 무서워. 그 작은 울음이 소민의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소민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속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목은 더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창밖 불빛은 환했지만 집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소민은 아이가 잠든 뒤에도 한참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며 그녀의 어깨를 떨리게 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모르게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티자. 어떻게든 버티자. 다은이를 위해서라면.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곧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조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민은 더 이상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밤새 가슴은 불안으로 뛰었고 몸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지 않으면 내일 다은의 밥 한 끼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푸드코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성민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짱 낀 모습과 비웃는 눈빛은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박소민 씨, 잠깐 매니저실로 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매니저실 문이 닫히자 차가운 말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거스름 돈 또 틀렸지?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야. 여기서는 더 못 쓰겠어. 소민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이가 아직 어리고 제가 여기 아니면. 내 사정은 내 알 바 아니야. 회사는 자선사업이 아니야. 오늘까지만 정리해. 그녀의 다리는 힘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고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성민은 승리한 듯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습니다. 짐 챙기고 빨리 나가. 사람 많으니까 구경거리 만들지 말고. 소민은 로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사물함 안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와 낡은 지갑, 그리고 다은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떼어내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의 웃음은 여전히 천진했지만 지금의 엄마는 아이를 지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푸드코트 출입구로 나서던 순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점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잡아. 이 나이에 도둑질이라니 뻔뻔하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뒤엉켜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한복판에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손에 라면 봉지를 쥔 채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직원 두세 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런 도둑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러게 말이야. 요즘 노인네들 중에 저런 사람 많다니까. 소민의 발걸음은 멈춰섰습니다. 그 장면은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을 겨누고 무자비하게 몰아세우는 장면.
그 중심에 선 노인의 떨림이 곧 자신의 떨림처럼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만.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난을 퍼부었고 노인의 어깨는 더 깊게 웅크려졌습니다. 그때 소민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계산한다고? 네. 그러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갑에서 꺼낸 돈은 단돈 1,000원 한 장. 그것은 오늘 퇴근길에 다은이에게 사줄 우유값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과 똑같이 무너져가는 이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노인의 손에 라면 봉지가 건네졌습니다. 그는 놀란 듯 소민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맙소.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지만 소민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별일 다 보네. 저 여자가 대신 계산한다고? 쯧쯧, 참 별난 사람이네.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소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다시 메고 고개를 숙인 채 터미널을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로 바삐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소민의 발걸음은 한없이 느려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끌고 가는 듯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다은은 방 안에서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민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다은아. 그날 밤 소민은 아이 곁에 누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라면 봉지를 움켜쥔 노인의 떨림, 그리고 자신이 건넨 1,000원. 그 작은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러나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민의 눈앞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해고로 생계는 끊겼고 사채업자 강철수의 협박은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졌습니다. 어제라면 사건은 잠시 마음을 데워주었지만 오늘은 또다시 버티기 힘든 무게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눅눅했고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 다은에게 줄 저녁거리를 고민하다 결국 라면 한 개를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국물이 팔팔 끓자 다은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라면 좋아. 아이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소민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아이에겐 기쁨이었지만 엄마에겐 죄책감이었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엄마가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소민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랑 먹으니까 맛있어. 그 말에 눈물이 솟구쳤지만 소민은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이가 느끼지 못하도록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 쇠망치로 찍어내리는 듯한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다은은 놀라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민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붙잡았습니다. 누구세요? 누군지 몰라? 돈 갚으라니까. 문 밖에는 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성난 짐승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오늘 안으로 갚으라 했지? 그런데 아직도 돈이 없다고? 소민은 문을 조금 열고 나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주세요. 지금 일자리를 잃어서 조금만 시간을. 철수는 그녀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쳤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으면 더 빨리 갚아야지. 내 딸이 눈앞에서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 그 순간 방 안에서 다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무서워. 소미는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발, 아이 앞에서는 이러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철수는 냉소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돈을 내놔. 그게 싫으면 다음엔 내 딸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 말은 협박을 넘어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소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철수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친 욕설을 퍼붓고 발길로 문을 걷어차며 떠나갔습니다. 문이 덜컥 닫히자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은은 엄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 죽는 거야? 그 질문에 소민의 가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야, 다은아. 엄마가 꼭 지켜줄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점점 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 푸드코트를 다시 찾았을 때 소민은 더 이상 직원이 아닌 손님이었습니다. 낯선 시선들이 그녀를 향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존재로 한때 이곳에 있던 사람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때 며칠 전 라면을 훔치다 붙잡힌 노인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푸드코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라면 봉지가 들려 있었고 천천히 뜯어내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노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때 도와줘서 고맙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미는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노인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듯 어딘가 낯익고도 특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 뿐이에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라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요. 받아주시오. 소미는 고개를 저었지만 노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결국 봉지를 받아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다은은 라면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또 라면이야?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휘둘렀습니다. 소미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난의 상징인 라면이 아이에게는 작은 축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아팠습니다. 이 작은 기쁨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집세 독촉장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물 한 병과 묵은 반찬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다은이의 유치원에서 특별활동비를 내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작 몇만 원이었지만 지금의 소민에겐 천길 낭떠러지 같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목소리는 갈라지고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순간 방 한쪽에서 다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울어? 나 때문이야? 다은은 크레파스를 쥔 손으로 벽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다은아. 엄마가 그냥 좀 힘들어서 그래. 그러나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나 잘할게. 말 더 잘할게. 그 말에 소민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참았던 울음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소미는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엄마가 미안해. 그 울음은 깊고 길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부터, 빚더미에 앉은 날부터, 사채업자에게 무시당한 날부터 모든 눈물이 그 순간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다은은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서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울어도 돼. 밤이 깊어지자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 묵직하고 무거운 소리. 소미는 몸이 굳었습니다. 다은은 엄마 치마자락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또 그 아저씨야? 소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소민, 내일까지만 기다린다 했지? 돈 없으면 각오해라. 그의 목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흔들며 메아리 쳤습니다. 다은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순간 소민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이 도시를, 이 빚을, 이 고통을 버리고 어디든 멀리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은이와 함께라면 끝까지 맞서야 했습니다. 강철수는 한동안 소란을 피우다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다은이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지? 왜 내 아이까지 겁박당해야 하지? 그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점점 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다은이를 지켜야 해. 며칠 후 푸드코트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며칠 전 라면을 훔치다 붙잡혔던 노인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노인의 주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소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퇴직 정상금 때문에 잠시 들른 순간 그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왜 이렇게 달라 보이지? 며칠 전 떨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던 노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푸드코트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한빛그룹의 명예회장이래. 뭐라고? 그 재벌가 회장님? 라면 훔쳤다는 그 노인이 회장이었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소민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1,000원을 내고 라면을 계산해 주었던 그 노인이 나라 경제를 흔드는 대기업의 상징이었다니. 그 순간 노인의 옆에는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곧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 사람 최도연 전무 아니야? 명예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최도연은 단정한 슈트 차림에 엄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부축하는 손길만큼은 지극히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명예회장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소민이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기 있구나.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민에게 쏠렸습니다. 소민은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두 손은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나 명예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나를 구해준 건 자네였어. 모두가 욕할 때 자네만이 내 손에 라면을 쥐어주었지.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잔잔했지만 모두에게 들릴 만큼 분명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확신을 담아 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민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입니까? 소민은 어쩔 줄 몰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있어서 갑자기 심해질 때 어디론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때 여기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때 한 직원이 끼어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예회장님, 저 여자는 여기서 해고당한 직원이에요. 거스름돈도 틀리고 사고만 치는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멸시와 경멸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장성민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민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단호하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푸드코트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얘기와는 다르군요. 당신은 오히려 그때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도연의 날카로운 시선에 장성민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예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이 여자는 나를 구했네. 자네는 그때 나를 가장 크게 욕한 사람 중 하나였어. 그 말에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장성민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민은 숨을 고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비로소 누군가의 입에서 밝혀진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소민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소민의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현실이 이제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눈물이 고여 흐르려 했습니다. 명예회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들은 다 알아보는 법이지. 내가 겪은 일을 그냥 흘려보낼 아들이 아니네. 도연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소민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로 시작된 인연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절망과 눈물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소민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수치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만에 흘린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소민의 일상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몇 번이나 만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앞섰지만 도연의 태도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중했고 무심한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그 말은 소민의 가슴에 처음으로 따뜻한 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나서준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만큼 낯설고도 감사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장성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당한 관리, 직원들에 대한 횡포가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도 끝이군요. 도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은 분명 통쾌했지만 어쩐지 허무한 기분도 스며들었습니다. 푸드코트 직원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성민이 결국 잘린다더라. 그동안 쌓인 게 많았으니 당연하지. 사람들의 목소리는 고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나 몰락이 주는 시원함보다는 아직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마련해준 아르바이트 자리는 그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밤 아이를 안고 속삭이듯 중얼거릴 때 다은의 숨결은 평온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소민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 골목이 이상하게 적막했습니다. 길모퉁이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고 소민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강철수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독해져 있었습니다. 잘 지냈냐, 박소민.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재벌 회장한테 잘 보였다고 해서 내가 널 그냥 둘 것 같아? 소민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더는 없어요. 가진 게 없다고요.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아니지. 너한테는 아직 딸이 있잖아. 그 한마디에 소민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은의 이름을 꺼낸 순간 그녀의 두 눈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내 딸 귀엽더라. 말도 느리고 몸도 약하다지. 그런 애는 더 쉽게 데려갈 수 있거든. 철수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돈 못 갚으면 내 딸은 내 손에 넘어가는 거야. 소민은 벽에 기대어 무너질 듯 몸을 떨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목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안 돼. 제발 제 딸만은. 간신히 짜낸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큰 쾌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안으로 돈을 마련해. 아니면 다은이는 이제 내 딸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골목에는 소민의 거친 숨소리와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다은은 장판 위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과 나무 그리고 커다란 해가 삐뚤빼뚤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천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햇살이 엄마 지켜줘. 그 말에 소민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그림은 희망이었지만 현실은 지옥으로 빨려들 듯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민은 창문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잠시 안도했던 순간은 이제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무실 안에서 두툼한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전무님 말씀하신 자료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강철수와 장성민 두 사람의 연결고리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넘기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성민이 푸드코트 관리직을 맡으며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빼돌렸고 그 자금을 강철수의 사채 조직에 흘려보냈습니다. 겉으로는 별개처럼 보이던 두 인물이 사실은 한 몸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같이 움직였군.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편 소민은 그 사실을 듣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 둘이 한패였다고요? 그녀의 눈은 커졌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욕과 협박, 절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 해고가 그렇게 쉽게 결정되었는지, 왜 사채업자의 발길이 집 앞을 그렇게 자주 찾았는지. 며칠 뒤 경찰은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연은 직접 증거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 말은 결연했고 더 이상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결국 장성민은 푸드코트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눈앞에서 수갑이 채워졌을 때 그토록 오만하던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난 아무 잘못 없어. 그의 외침은 공허했고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울었는지 몰라. 속삭임이 푸드코트를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강철수 또한 사채 사무실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장부와 계약서는 모든 불법을 드러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율, 협박과 폭행, 직원들의 돈 세탁까지.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이미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줄 알아. 그의 외침은 허공을 찔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이어졌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장성민과 강철수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피고인 장성민, 피고인 강철수, 당신들의 죄는 명백합니다. 불법 사채, 횡령, 협박. 그 죄목은 무겁습니다. 법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고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소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 쌓여왔던 두려움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묵직한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곁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우십니다. 더는 그들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민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감사와 안도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순간에도 그녀의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은은 방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이가 모자랐는지 장판 위에도 글씨와 그림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자와 선,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 그것을 본 소민의 가슴은 다시 먹먹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이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엄마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겠다. 그 말들은 소민의 등에 무겁게 꽂혔습니다. 도연조차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그 순간 소민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젖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다은을 모자란 아이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다은이의 그림과 글씨 속에는 엄마조차 다 이해하지 못한 깊은 세계가 숨겨져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민은 아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은은 서툰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해 그렸어. 햇살이 엄마 지켜줘.
그 한마디에 소민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조심스레 소민에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저희 회사 그룹사나 재단에서 아동 발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은이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소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은이의 모든 낙서와 그림이 세상에게는 이상한 아이의 흔적으로만 비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아이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다은은 하얀 진료복을 입은 전문가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크레파스와 종이가 쥐어졌습니다. 다은아, 하고 싶은 대로 그려보렴. 교수의 부드러운 말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곡선과 기호, 낯선 글자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느새 벽지와 장판에 남겼던 무늬와도 같은 패턴이 펼쳐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둘 고개를 들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언어적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 지각 능력이 보통 아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껏 우리가 발달 지연이라 판단했던 게 오히려 천재성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소민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 아이의 손길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손끝에서 세상이 모르는 언어와 그림이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정말 모자란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였군요. 소민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은은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드는 창의성과 언어 능력을 가진 아동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벽지와 장판에 남겼던 낙서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규칙과 상상력이 결합된 독창적 패턴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와 언어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즉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은에게 어린이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은의 첫 동화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자와 그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세계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출판의 날 작은 서점 앞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작가 다은의 책을 손에 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무대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책은 엄마랑 같이 만든 거예요. 그 한마디에 소민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던진 모든 비난과 조롱이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소민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은아, 내가 세상을 바꿀 거야.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모녀를 감싸며 오랜 고통의 그림자를 천천히 지워나갔습니다. 소민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그려갈 거야. 그 순간 소민의 마음은 고요했고 눈물 속에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희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